주택법의 기출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앞에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사업주체 두 번째 강의로 여기도 시험 주제는 같습니다. 주택조합 관련된 추가 문제하고 이런 등록사업자 관련 추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자, 조합원의 탈퇴 관련 규정인데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있은 이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신의 설립인가가 있고 나서도 조합원의 자기 의사가 탈퇴할 의사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합에 가입할 때 낸 비용 중에 일부는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 같은 경우를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도 이렇게 탈퇴하는 조합원처럼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이든 제명된 조합원이든 가입을 할 때 가입비 형태로 또 여러 가지 비용 형태로 냈을 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명된 조합원도. 자, 1번, 2번 다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고, 자, 3번 보시면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자, 우리 원래 그 법조문을 보면 이 총회가 의결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최소 인원수가 원래 100분의 10인데 창립총회,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총회, 자, 사업비를 조합원들한테 분담시키는 총회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금 차입 관련된 총회 요 네 가지는 100분의 20 이상 출석하는 거니까 임원의 선임 해임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 출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결혼을 충원하는 거지. 충원이라는 게 일종의 대체하는 겁니다. 기존 조합원이 자격 상실로 판명되면 다른 조합원을 이렇게 대체하는 이런 거 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으니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거는 최초로 모집할 때 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충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기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공개 모집하고 나서 조합원이 자격 상실로 이렇게 자격 상실로 나가게 되면 이 결혼을 충원하는 총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서 당연히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 전에는 여전히 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임원 자격에서 퇴직 전에 한 행위는 유효한 거고 퇴직 이후에 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5번 지문 자체도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11번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인데, 자,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죠.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그다음에 조합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 이런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립인가 받을 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 사용 권원, 그리고 주택을 건설할 대지 소유자의 일종의 사용 승낙서입니다. 사용 승낙서 80% 이상 들어가야 되고 추가로 하나 더 넣으시면 소유권, 주택 건설할 대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산서라고 하는 것은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사용한 비용, 사용한 돈 같은 것들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정산서라는 게.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지출. 그 지출한 내용을 정리한 게 정산서인데 지금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정산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확인될 수 있는 서류니까 이 정산서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가 정산서는 조합 설립인가 되고 나서 조합이 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서류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전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설립 전에 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정산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조합 설립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정산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지출한 내용을 적은 서류니까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부분을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의 모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이 순서가 조합원 모집이 1번이고, 모집이 다 끝나서 설립인가 신청을 내고, 설립인가 받으면 주택을 지을 땅을 100% 확보해서 주택을 지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내는 거죠. 자, 우리가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모집을 할 때 아까 보세요. 대지 50% 이상 사용 권원 이런 거 필요하죠. 자, 주택을 지을 땅에 소유자한테 가서 50% 이상 사용 승낙서인 사용 권원을 받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다. 이렇게. 다만 아까 법정된 사유로 충원을 하거나 뭐 재모집 같은 거 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집을 하려면 우리 지역이나 직장은 무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 중에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자, 모집 같은 거 지역 직장조합 할 때는 대지 50% 이상 사용 권원이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게 원칙입니다. 모집이 되어서 우리 조합원 수가 이제 막 모입니다. 지역조합 같은 거 우리 모집할 때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50% 이상 조합원이 모집이 되면 대지 80% 이상 사용 권원, 자 50%는 모집할 때 받아야 되는 비율이고 설립인가 신청을 내려면 주택을 건설할 대지 80% 이상 사용 권원이니까 대지 소유자한테 가서 80%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소유권은 또 15% 이상 확보해야 되고 소유권은 15%, 대지 사용 권원은 80% 이상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규약 같은 거 만들고 조합원 명부 같은 거 만들어서 설립인가 신청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조합이 이제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는데 설계도 심사를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100% 소유권입니다. 사용 권원이라고 하지 말고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물론 여기 예외가 있어요.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일단 원칙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100% 소유권 확보, 아까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15% 소유권, 80% 이상 사용 권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실 거는 모집이 먼저고 두 번째가 설립인가 신청이고 마지막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이때 필요한 이런 관련 내용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 자,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이번엔 등록사업자나 공동사업 주체의 문제로 다시 넘어갔는데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게 최근 문제입니다. 자, 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이상의 대지사업을 하거나 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개 이상의 주택사업할 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비등록사업자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공공사업 주체이므로 등록하지 않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1번 틀렸고 기업번. 니은번 보시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원들을 위해 주택을 건설 같은 거 할 때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이 공동사업을 할 수 없는데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 핵심 내용에서 봤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지역주택조합, 직갱주택조합, 그 다음에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세 개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다. 단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문 같은 경우는 틀렸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이니까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등록사업자가 처음에 등록하면 신입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하까지만 해야 되는데 다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건설 실적 같은 게 있을 때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6개 층 이상으로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7개 층도 가능한 겁니다. 디귿번 같은 경우가 맞는 지문인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등록사업자가 처음에 등록하면 주택으로 건설하는 층수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 층 이하로만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만 등록을 한 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5개 층 이하가 아니라 6개 층 이상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자, 이렇게 7개 층도 살 수 있는 거죠. 6개 층 이상이니까. 등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등록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7개 층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이 7개쯤 주택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이 맞고 기억하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번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자, 13번 보시면 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결혼이 생기는 범위 안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조합원이 사망하면 우리 상속인이 생기겠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사망한 상속인은 우리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충원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무자격적으로 판명되어서 자격을 상실해가지고 A조합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앞사람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예정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 같은 걸 받으면 추가적으로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주택건설 예정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조합원을 추가로 신규로 이렇게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4번 조합원이 탈퇴를 해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5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60%가 됐을 때는 이거는 신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조합원이 탈퇴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 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건설 예정수가 400개다. 근데 간신히 조합원 수를 200명을 맞춰놨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190명으로 줄어들면 추가적으로 이게 100명 우리 주택건설 예정수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50% 200명을 간신히 맞췄는데 탈퇴가 10명이 이루어지면 190명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다시 50%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재모집으로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60%가 됐을 때는 재모집 사유가 아닌 거로 봐야 됩니다. 자, 이 5번도 비슷하네요. 5번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 수가 이게 변경된 세대수의 40%가 됐으니까 50% 미만이 됐으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재모집할 수 있는 경우로 봐야 되겠네요. 이건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5번 같은 케이스는 주택건설 예정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400세대인데 조합원을 간신히 200명을 맞춰놨는데 주택건설 예정수가 500세대로 바뀐다. 그럼 200명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50명을 더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재모집이 가능한 겁니다. 40%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탈퇴했을 때도 재모집을 할 수 있는데 주택건설 예정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져야지만 재모집이 되는 거니까 이 4번이 틀린 거로 봐야 되겠네요. 60%가 됐을 때는 재모집 사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만 재모집 사유다. 탈퇴나 주택건설 예정수가 변경돼가지고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미만이 됐을 때가 맞죠. 5번은. 근데 4번은 틀립니다. 자, 14번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조합이니까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사업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 주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고 자, 이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시공을 하면 등록사업자가 건설회사 시공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조합원들한테 가해지면 조합원들한테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공동사업자인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하다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생기게 되면 조합원이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자, 2번 틀렸고요. 1번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사람은 자, 지역조합원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니까 6개월은 맞죠?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이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100제곱미터면 틀립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승인을 얻어서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때 자,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있었죠. 아까 조합원이 탈퇴해서
주택건설 예정수의 조합원 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가 모집 같은 게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모집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따질 때 이게 자격요건을 따지는 그 시점이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이 무주택자를 따지는 거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표현이고 두 번 나왔네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추가 모집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모집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따질 때 추가 모집 공고 이런 게 아니라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시점으로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거를 확인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지를 상속하는 사람은 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라는 그런 자격 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사람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니까. 그래서 5번 지문도 잘못됐고 4번 지문이 맞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1번 지문도 잘못됐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만 지역조합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의 총회를 열 때, 자,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자, 주택조합의 총회라는 걸 열 때 총회에서 필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건데, 조합위원회 선임 해임, 자, 사업비를 조합원들한테 분담시키는 거, 아까 이런 건 아까 100분의 20까지 출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자금 차입도 100분의 20 출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규약 변경도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택 상환사채 발행 방법은, 자, 일단 이건 주택 상환사채 발행자를 뒤에 가서 또 문제를 풀 건데, 주택 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토지주택공사하고 민간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택 상환사채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가 아니므로 이 채권의 이런 상환사채라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회사채는 발행 방법을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조합의 임원의 선임해임 이런 것들, 사업비를 조합원들한테 분담시키는 총회, 자금의 차입 이런 총회는 아까 100분의 20이 출석을 해가지고 20 이상이 출석해서 이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 것들이니까 총회 결정 사항이 맞고 규약 변경도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맞는데 주택 상환사채는 지역주택조합이 발행자가 아니므로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발행자랑 안 맞기 때문에 정답이 3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좀 옛날 문제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발행자가 누구냐라는 걸 묻는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16번에 보시면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자,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주택조합이 지역이나 직장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세 개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 연간 20개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맞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 자, 우리 앞에서 리모델링 결의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 받아야 되는 동의 요건이죠.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으면 일정한 시점이 되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죠. 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자, 2번이 틀린 거로 봐야 되겠네요. 3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안 받고 간단하게 서류상으로 직장인들 자격만 유지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항이다. 맞습니다. 자, 4번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주택건설 모집입니다. 설립인가가 아니라 모집을 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 5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맞죠? 주택건설할 대지의 소유자한테 가서 50% 이상 사용 승낙서인 사용 권한을 확보하면 모집이 되는 거죠. 자,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 원칙입니다. 모집 공고에서 공개 모집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시공자랑 공사 계약 체결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다. 맞죠? 공사 계획을 하면서 비용 같은 걸 지출하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비용 같은 걸 지출하는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정답 아까 우리 2번으로 봐야 되겠죠? 2번 지문은 틀립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뒤에 가서 또 한 번 문제를 풀 겁니다. 뒤에 가서. 매도 청구 문제는 뒤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17번은 가장 쉬운 문제인데 등록사업자가 등록할 때는 연간 자,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란 말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단독주택 20호 이상의
그 주택 사업을 하거나 또는 공동주택일 때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자, 또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사업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등록하지 않는 자도 있다. 4개가 있었죠. 공공사업 주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가 여기 앞에가 20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뒤에 같은 경우는 10만이 들어가는 거니까 20하고 10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8번 문제 보시면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되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신고로 만들어졌으니까 해산할 때도 설립신고를 받고 해산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1번. 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공급해야 되는 세대수를 포함해서가 아니라 이걸 제외한 주택수의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원인데, 자, 이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물어봤네요. 자,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 3분의 1 이상 틀렸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50% 이상 조합원으로 모집이 돼야 되고 최소 인원수는 20명 이상 그 조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건설 수를 따질 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세대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원 구성해야 되고 최소 인원수는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외라고 하셔야 돼요.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수 세대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권이 여러 사람 공유일 때는 여러 사람 모두를 조합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표하는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했으면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수 50% 이상 유지하고 있더라도 충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망은 50%라는 비율과 상관없이 기준 조합원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이 당연히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50% 비율과 관계없이 충원할 수가 있는 거, 충원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변경인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변경된 사항을 잘 정리해서 변경인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변경인가 신청을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는 변경인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있었죠. 추가 모집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추가 모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조합원을 막 들어오게 되면 그 조합원의 명단을 잘 모아서 변경인가 신청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는 변경인가 신청을 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이 5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 조금 어렵지만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신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산도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고 이 주택수를 따질 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세수는 제외하고 따지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소유권이 여러 사람 공유면 대표하는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충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했을 때는 기존 조합원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당연히 충원이 돼서 교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있습니다. 조합원이 막 탈퇴 같은 거 해가지고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가 모집으로 새로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새로 모집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 변경인가 신청을 따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는 변경인가 신청을 하는 게 맞으니까 정답이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주택조합 관련되고 등록사업자 관련된 문제를 봤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강의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도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1강과 2강으로 나눠서 이 테마 3번도 제공을 해드리고 4번 테마가 리모델링, 5번 테마가 주택의 공급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쭉 보셔야지만 앞으로 남은 공부의 방향성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중에서 뭐 요약집이든 기본서든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들은 다 검토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기출문제를 한 적어도 3번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문제가 나오는 지문들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